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치권의 막말에 어제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입니다. 내부에서는 막말의 수위가 금도를 넘었다 이런 자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막말 수렁에 빠진 정치권 어떻게 멈춰야 할까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정치권 공방 지금 2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북한 대변인이라는 말이 또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대통령의 그 독재자의 후예라는 발언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건데 이 말을 한 황교안 대표의 발음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공방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자, 여당에서는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경고성 당부도 이어졌는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저희들을 독재자의 후예라고 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가 요구합니다. 김정은에게 독재자의 진짜 후예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당의 대표가 할 짓입니까? 최소한의 예의도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말의 책임의식도 없는 발언입니다. 그 원내가 아니시니까 원내를 다니시는 건 뭐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제1당 대표로서 그런 강경 발언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하고 대통령 대행까지 지내신 분이 걱정스러운 그런 발언은 어제까지만 하시고 이제 내일부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대변인 지시라니 대변인 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 그랬지. 그거 딴 사람 얘기한 것이 천만의 말씀에. 자, 그래요. 네. 지금 방금 보셨는데요. 황교안 대표 발언 중에 이제 대변인 뒤에 한 글자가 어제 기자들이 아마 관련해서 수십 번 이제 돌려듣기를 했을 텐데 아직도 이렇게 들어보면 딱 명확하지는 않아요. 장제원 저도 의원 지시라고는 듣기는 안 들려요. 그렇게는 안 들리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지적받는 분이 스스로 예. 지시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뭘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죠? 지시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예. 본인이 스스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큰 문제가 되죠? 했다라고 우기면 뭐 할까? 본인이 안 했다 그러는데. 예, 장제원 의원님 아니, 듣기에는 들어보십시오. 본인도 지시라는 말 들립니까? 확실히?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들리지도 않고 본인이 예. 지시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라고 예. 천만의 말씀이다라고 그러면 얘기하는데 문맥상으로 봤을 때 장제원 그걸 의원은 제가 어떻게 왜 해석을 해야 되죠? 본인이 안 했다 해석을 그러는데. 할 필요 없다. 자. 본인이 안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귀가 정상으로 되어 있으면 다 저게 지수로 들리지 그러면 님으로 들리겠습니까? 대변인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그러니까 대변인 땡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 땡이 뭐냐? 직이냐, 질이냐, 지시냐, 님이냐? 적어도 님은 아닐 거고요. 그럼 세 가지 중에 직이란 표현은 굉장히 강한 뭐 어느 방송에 다뤘지만 기억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음상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땡은 있어요. 그러니까 질 아니면 질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그것을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뭐 12.3을 문제는 아니다. 뭐 그런 시각도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 말씀이 나온 계기가 장외 집회를 계속해서 지금 장외 투쟁을 해나가는 말미에 그 관중석에서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의 말을 그대로 애드립으로 받아들여서 당대표라는 분이 그대로 즉흥적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외투쟁의 부작용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셨으면 글쎄 그 무대 밑에서 나오는 얘기를 바로 받아가지고 똑같이 그것을 동어반복을 한다는 거. 그것이 지시인지 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의 부작용이 있으니까 빨리 돌아오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요. 예, 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주당에서 본인이 안 그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려봤을 때 확실히 지시라는 그 소리가 귀에 안 들리는데 이걸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거는 정치 공세죠. 그리고요, 이게 결국은 그런 거 아닙니까? 나경원 대표의 수석 대변인 얘기부터 대통령께서 또 독재자의 후에 나오고 또 뭐 대변인 얘기가 또 나오고 이렇게 자꾸 주고받는 예. 공방인데요. 저는 여기에 대통령께서 직접 참전하셨다는 게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5.18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까지만 하셔도 충분히 의미의 전달은 됐거든요. 그런데 독재자의 후예라는 말을 청와대 관계자도 그래요.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도가 강한 발언이셨다라는 얘기는 청와대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반작용이 있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도 5.18 문제는 진보의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데까지만 하시고 네. 황교안 대표께서도 진짜 독재자의 후예는 김정은 아니냐? 그 말은 맞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확실한 독재자의 후예자가 누굽니까? 거기까지만. 김정은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 했다는 걸 자꾸만 정치 쟁점하는 이거는 또 정치 공세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워딩은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달래볼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이 발언입니다. 그 지금, 말씀이 예. 왜 나왔겠습니까? 1997년 4월 17일에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폭동은 전두환 노태우라는 신군부가 했고 5.18의 그 영령들과 유공자분들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민주주의 세력이었다라는 것이 판결문에 정확히 나옵니다. 이미 역사적인 평가는 물론이고 사법적 평가가 끝난 것이에요. 그런데 2019년 현재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론 황교안 대표가 직접 본인이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황교안 대표를 뽑은 그 전당대회에서 그 과정에서 그러한 막말이 나온 거예요.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괴물집단이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표를 뽑은 그 전당대회의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명확하게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의원총을 열어가지고 통과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적미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광주로 오신 거예요. 오신 마당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이미 역사적 사법적 평가가 끝난 문제를 그것을 지금 와서 폭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사법적 평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독재의 후예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황교안 대표가 만약 주저하고 아무런 그 엄중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전체적으로 예외일 수 없는 거예요. 황교안 대표도 그러한 사법적 평가에 예외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말씀으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지 본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가지고 지금 독재다. 진짜 그분이 독재 후예 아니냐. 왜 그 얘기는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말 중에 화성남자, 금성여자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 현존하는 질서 내에서 여야 간에 벌어지는 쟁점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인데 엄하게 지금 북한 쪽으로 지금 예. 시선을 돌려가지고 본인이 하지 못하는 일을 그것을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을 저는 그 화성남자, 예. 금성여자라는 그 비판에 말씀이 너무 받을 수밖에 좀 없다고 기신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 민주당이나 민주당 당대표나 민주당 지도부나 또 다른 정당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자유한국당이 실제로 저가 어저께 그러지 않았습니까? 5.18 문제를 좀 깨끗하게 망언 문제를 정리하고 황교안 대표가 광주 민주화 운동 그 기념식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대통령께서 독재자의 후예라는 마치 그것이 자유한국당을 지칭할 수도 있는 뉘앙스를 가진 그런 말씀을 정말 이제 5월의 강주, 이 5월의 강주의 정신을 기리고 그 기념식장의 자리는 통합이 돼야 되고 용서와 화해가 흐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그 장면에서 그렇게 강도 높은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 대통령께서는 자유한국당의 사정을 잘 아실 거예요. 고작 2명이 망언을 했습니다. 이 2명의 망언에 대해서 한 명은 다음권 정지라고 한 명은 지금 당에서 쫓아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 2명의 발언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이렇게 독재자의 후예라는 그러한 극한 발언까지 하셨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런 발언을 나왔기 때문에 또 그것이 진짜 독재자의 후예는 김정은 아니냐? 맞는 말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만 정치적 공방이 되니 저는 대통령께서는 좀 더 화합과 통합과 용서와 화해의 장을 만드는 그런 기념사가 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말씀이야 좋은데 말씀 좋으면 그냥 넘어가죠. 말씀이야 좋은데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고작 2분이 아니에요. 한 분은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를 뽑은 그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돼서 엄연히 아직도 분명히 구분을 안 했습니다. 다음권 정지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최고위원을 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도 갈래를 채워주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또 한 분은 제가 실명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 폭동이라는 말씀을 하신 그 의원님은
영웅으로 지금 미화되는 또 그런 측면이 어디서 영웅으로 예? 미화되죠? 당내에서요? 자유한국당 내에서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작 자유한국당 외에 일부 단체겠죠. 고작 두 분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 두 분을 그대로 수수방관하는 자유한국당의 분위기와 질서와 문화를 얘기를 하는 근데 겁니다. 그것을 왜 대통령께서 꼭 집어서 하시냐고요. 민주당에서 대통령은- 비판하시고 대통령은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입장도 조금 고려하고 아니, 그럴 때만 자유한국당을 좀 이렇게 그게 용서와 화해와 통합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통령을 우리는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만 전체 국민의 대통령입니까? 어떨 때는 김정은의 대변인이고 수석 대변인이고 마구 당대표 외신을 원내대표라는 인용한 거, 분들이 그렇게 외신을. 얘기를 하면서 외신을 장제원 인용한 의원님만 겁니다.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강조하면 그게 국민의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우리 당내에서 그 망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중진 의원도 저까지 대표와 원내대표 그런 게 아니십니까? 있기 때문에 하물며 대통령께서는 지시란 표현까지 그 나온 거 자유한국당의 아니에요. 입장을 잘 아시면서도 그렇게까지 강도 높은 발언을 쓸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잘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국민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세요 좀. 그렇게 좀 저분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당의 그러한 비판을 대통령께서는 다 들으시고 또 이걸 녹여내셔야지 대통령이죠. 예.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해야 됩니까? 예. 자유한국당 자꾸 뭐 막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이코패스 문제 민주당 단 한 번이라도 논평 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당에서 막말하는 건 아무 얘기도 안 하면서 자유한국당에 조금 심한 발언하면 그거를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 두 분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한 달, 드렸습니다. 두 달. 막말이 어쨌든 끊이지 않으니까 한 달, 두 예. 달 된 것이 그게 어떻게 도둑놈들이 하나의 뭡니까? 막말을 가지고 도둑놈들이. 지금 한 달, 두 제- 달입니까? 자, 예? 여당 대표가 도둑놈들이 뭡니까? 녹취 준비돼 있죠. 저희 한국당에서는 지금 대통령의 이 기념사 5.18 기념사 발언이 지금 한국당 혹은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다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다 보니까 한국당 중진 의원들 발끈하는 목소리들을 많이 냈습니다. 이 얘기 듣고 오시죠. 5.18을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는 구태를 보여줬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남노당의 후회가 아니라면 천안함 폭침을 다르게 볼 수 없다라고 되돌려 줘야 한다는 비아냥 소리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습니다. 어따 대고 독재자의 후회에 운운하냐 이거예요. 그런 표현은 대통령의 언사, 대통령의 언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영부인은 또 제1야당 대표를 그냥 무시하고 악수도 안 건네고 지나가고 대한민국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협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고 지도자 부부가. 국가 망신 아닙니까 이게. 남남 갈등과 국민 반목의 절정이자 이 정부의 인식을 보여준 단면이라고 할 것입니다. 야당 대표에게 정치 혐오, 편가르기 운운한 데 대해 참으로 유체이탈을 넘어서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중진 의원들의 발끈하는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 근데 설사 뭐 한국당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해도 대통령 이 기념사 발언에서 지금 남노당의 후회 발언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좀 논리 비약이다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예. 맥락하고 같은 얘기예요. 대통령께서 참 5.18 기념식에서 참 5.18을 추념하고 5월의 강조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통합과 화해의 메시지를 냈다면 이렇게까지 야당이 거칠게 반응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은 정말 앞으로는 이런 뭐 한 진영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자유한국당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념사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니까 무한대의 인과관계인데 모든 탓이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모든 문제가 다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특히 제가 아까 우리 장재현 의원님 뭐 고작 두 분의 망언을 가지고 대통령이 그것도 이해 못하고 왜 포용해주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고작 두 분이 아니라는 게 지금 드러나잖아요. 저분들 제가 차근차근 다 한 말씀씩 다 실명을 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자유한국당의 원로 중에 원로고 중진 의원 중에 중진 의원입니다. 원내대표를 하신 분도 있어요. 남노당의 후회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정말 민주당의 우리 장재현 의원님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조차도 12% 차이가 지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 국민들조차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그 국정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말씀도 자주 하시니까 동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일반적인 문화가, 일반적인 분위기가 과거에 있었던 이명박 박근혜 때 저희가 통치를 받았을 때의 그 당시의 정서와 문화에서 한 치도 더
게 없을 뿐더러 오히려 역행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전두환 시대 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까지 지금 이렇게 후퇴돼 있는 거예요. 비판 많이 하셨죠? 이 점에 대해서는 네, 충분히 비판하신 동의하기가 거예요. 어려운 자, 거예요, 국민들이. 제가 하나 바로 잡을게요. 제가 고작 2명이라는 얘기는 5.18 망언을 한 당내 국회의원이 고작 2명이라는 말씀하신 문제의 거고, 발언을 한 이거는 지금 이거를 5.18에서 폄훼하고 예. 5.18에 대한 망언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연장선상.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통령의 독재자의 후예라는 발언이 나오셨어요. 그 이후에 당 중진회의와 당 회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는요, 의원들이 정치적 발언, 대통령의 어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남로당의 후예가 아니라면, 이렇게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그 발언들을 다 모아가지고 마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만 평해만 하는 그런 정당으로 보이는 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회의에서 그러한 어법을 대비해서 비슷하게 서로 공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볼상사나우면 대통령은 이런 정쟁의 공방에 참전을 안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말씀은 일리가 5.18 있지만 기념식 전에 황교안 대표가 내려가기 전에 이제 이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를 좀 매듭 짓거나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려가라 이런 그 여론도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게 빨리 좀 조속 처리가 제가 그거를 되면 논란이 없을 텐데. 몇 번을 얘기했어요, 제가. 예.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을 얘기했고, 왜 이렇게 그 광주 시민들과 5.18을 추모하는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그러한 5.18의 그러한 나쁜 유산까지도 받은 정당으로 보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동료를 제명하는 게 굉장히 아프지만, 그 지난번에 보궐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대표 결단을 해서 그것을 우리 의원들에게 의원총회 때 이렇게 이거는 좀 결단하고 가는 게 좋겠다. 그러한 나쁜 역사와의 단절하는 건 좋겠다라고 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아픔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유한국당도 이 5.18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끊을 거 끊고, 또 민주당도 더 이상 5.18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을 더 공격하지 말고, 이래서 이제 5월의 강주 문제를 더 이상 정쟁에 이런 소용들이 빠지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생각이 있습니다. 다 좋은 얘기인데요. 우리 최소한 자유한국당이 YS가 대통령이 됐을 때 3당 합당으로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의 전신들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새누리당이 있고 민자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민정당이 있는데 요즘에 말씀들을 다 전부 다 일반화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민정당의 시대로, 전두환의 시대로 후퇴한다는 느낌이에요. 우리 장 의원님께서 자주 쓰시는 말, 우리 자유한국당에도 YS라는 좋은 대통령이 있었다. 전 최소한 그 정도까지 가면 자유한국당의 건전한 보수를 대변하는 정치 세력으로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왜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지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장재훈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막말 징계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네, 소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조금 처리도 되고, 이래서 이 자막에 막말 논란이 박범계 조금 한국당 전두환 시대로 후퇴, 그건 아니에요. 이건 좀 다운표를 저희들 달아서 저희가 한 거기 때문에. 당에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밖에 안 걸려 있어요. 저희는 장재훈 의원님 이거는 그냥 제가 한 말을 받아치기로 지금 저희가 거예요.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님께 말씀드리는데, 전두환 시대로 후퇴하진 않았다. 판결문에 반하는 얘기를 엄연히 확정된 사실에 반하는 얘기를 두 명이 그 얘기했고, 그 두 명이 지금 한 명은 제명에 올라가 있고 한 명은 다음권 정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두환 시대로 후퇴를 했다뇨, 우리 당이. 아직 징계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 당 출신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을 구속을 했습니다. 징계하십시오. 무슨 말씀이세요? 자, 이 논란은 여기까지 하고요. 말실수 해프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실수 해프닝인데요. 한미 군 지휘관 오찬자리에서 쓴 단도미사일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한국당은 대통령의 속마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 이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미 동맹의 공고함과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최근 북한의 단도미사일을 포함한 그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출동 같은 연합 방패세 삼형제가
말실수인지 내심이 나오다가 말씀이 엉키신 건지 저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발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탄도미사일 모를 리가 없으셨을 겁니다. 이것을 기어이 단거리 미사일로 수정하는 모습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급함, 초조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나. 단거리 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사이.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심이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네. 청와대에서는 일단 통역에서는 단거리 미사일로 이렇게 네. 나갔다 이렇게 정답을 네. 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통역이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니 주한미군 사령관들을 포함해서 한미연합사의 주요 장군들을 지금 초치해가지고 지금 그 식사를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외국 언론에 나가게 될 수 있는 대통령의 말씀인데 정확하게 통역은 단거리 미사일로 나갔습니다. 근데 단도 미사일 할 때 그 탄도 미사일 쓸 때 그 도자가 길도예요. 네. 예, 길도. 그러니까 거리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하면 단거리로. 예. 해석이 정말 좋네요. 예. 네,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예, 이 지점 상당히 중요한 지점인데 예. 제가 웃고 있습니까 지금? 길도자, 그래, 예. 장재원 의원님이 웃고 계시네요. 그래 단도미사일, 단거리 미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길도기 네. 때문에. 그러나 청와대가 분명하게 수정을 했고 외교적 파장은 전혀 없는 문제고 언론에서만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실수했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뭐 충분히 수정했고 외신에도 정확하게 통역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냥 그 뭐 자그마한 대통령의 말씀을 정확하게 수정한 그러한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웃지 말고 얘기하세요. 이미 통역까지 단거리 미사일로 제대로 나갔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입장이시네요. 실수라면요. 엄청난 실수하신 거죠. 그러니까 명확한 사실, 탄도 미사일로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명확한 사실을 이렇게 부정하다 보니까 단도 미사일로 정확히 들으셨습니까? 단도 미사일이라는 희한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속마음에 있었다. 아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실수입니까? 이게 이스칸다라는 게 사실상 밝혀지고 미국에서도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속마음 들키신 거죠. 이런 얘기를 해놓고 이걸 어떻게 우왕좌왕하다가 참 안타깝고요. 참 지금 이 안보 문제가 이렇게 우리가 웃고 얘기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말 실수인지 아니면 속마음을 들킨 건지 모르겠지만 안보 문제가 이렇게 희화화되고 있는 이 장면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정말 안타깝고요. 제가 하나만 이 정부가 과연 이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을 하고 잘못된 것을 꾸짖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그런 마음이 있는 정부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도 페이스북을 하시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SNS는 지금 트럼프, 예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많이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매일 아침 전 세계인들이 그걸 주목하는 그런 트윗을 하지 않습니까? 실수가 한두 번이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커다란 무슨 외교적 파장이라든지 국내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난리가 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속내를 들킨 거다 이런 표현도 있고 어떻게 실수를 하느냐 이런 표현들도 있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단도미사일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것을 사후적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정확하게 수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권은 잘못한 거를 한 번도 인정을 안 하는 정권이에요. 경제 실정, 일자리 실패 한 번도 인정 안 하는데 북한에 대해서 한 말실수는 꼭 인정을 바로바로 해요. 참 그게 신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유엔 제재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첨예하게 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다. 여기서는 통역까지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발언 해프닝성이다. 이런 공방을 지금 주고받으셨습니다. 자, 국회 정상화 방안 얘기를 좀 해볼까요? 맥주잔 부딪히면서 희망을 외쳤던 여야, 이번 주말만 지나면 국회가 다시 잘 돌아가지 않겠느냐. 자, 이런 얘기가 어제 나왔었는데 하지만 희망을 품기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차현주 앵커가 각 당들의 속내를 정리해봤습니다. 3당 원내대표 후프 회동 이후 어제 또 원내 수석 부대표 간 모여서 머리를 맞댔지만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한국당이 들고 온 합의문 초안에 민주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다시 얼어붙는 모양새입니다. 일방적 역지 사진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진실하지도 않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도한 요구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당 역시 날선 강경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원천 무효이자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민주당 하기 나름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에 돌아올 명분을 만들어주는 건 청와대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야무야할 생각하지 마시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이와 관련된 원천 무효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하기 나름이다.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1대1 연쇄 영수회담을 받아줘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을 다시 국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르고 달래는 것이 옳지.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각 당의 기싸움이 더 치열해지는 모양새인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은 교섭단체 3당만의 호프 미팅에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정의당도 야당을 성토해도 부족할 판에 여당이 야당 만나서 그냥 웃고 말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맥주잔 한두 잔 더 놓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그런 소수자, 소수정당을 배려하지 못하고 밥 잘 사주는 누나가 아니라 밥값 하는 국회의원이 되라고 성토해도 부족할 판에 호프 미팅으로 정치를 대신한 그들만의 대단한 창의력에 극단의 병의를 표합니다. 평화당과 정의당의 다소 섭섭함을 토로하는 이 얘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어쨌든 주말 지나면 국회가 좀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냐. 어제 오전만 해도 뭐 이런 기대감도 좀 나왔었는데 지금 오늘 나오는 발언들 보면 더 좀 양쪽으로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과도한 요구로 시간 허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패스트트랙 자체의 원천 무효 여기 얘기까지 다시 또 사과를 해라 여기까지 돌아갔거든요. 이제 유감 표명하는 선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과거에 저희 야당 때 민주당이 야당일 때 제가 그 기준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대체로 이제 국정과제 뭐 예를 들어 추경이라든지 또는 공수처라든지 또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또는 선거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국민들의 아주 중요한 관심이 쏠려 있는 국정과제에 대해서 야당이 무한적으로 끝이 없는 발목을 잡는 것이 야당인 민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옳은 방향이냐. 아니면 협조를 해가지고 그것을 좀 더 수정하고 보완해가지고 절충을 해서 통과시켜주는 것이 옳은 방향이냐. 이런 두 가지 노선과 관련해서 심대한 그 어떤 대립투쟁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 안에서도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를 통과시켜주는 것이 공은 다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지만 크게 놓고 보면 결국은 야당이 그 당시에 야당 일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국정의 동반자로서 국민들을 볼모로 삼지 않는다라는 그런 반면교사가 돼요. 그래서 결국 집권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이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오늘 지금 중진 의원님들까지 저렇게까지 나와서 또 심한 말씀들을 더 말씀을 하고 계시고 더군다나 지금 원천무효까지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냥 적어도 유감이라는 표현 정도로 해서 그렇다면 우리로서도 유감이라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해서 의총을 오늘 소집을 해놨는데 지금 원천무효까지 얘기 나오고 결국은 패스트트랙 철회라는 겁니다. 뿐더러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 고소고발안까지 다 취하를 해달라 이런 말씀인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판단이 개도구력도 다 잃게 되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적극적으로 국정에 협조할 마음은 없다. 만약 자칫 협조하다가는 그 극단적인 세력을 포함해서 현재의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까지의 지지까지도 잃게 된다라는 극단적인 목소리가 지금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발언 총량을 좀 제가 오늘 상당히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비슷하고 있어요. 우리 박봉계 선배님 이제 우리 방송에서 국민들 시각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민주당이 국회를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 민생을 위해서 이 추경을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있죠. 있어요? 예. 저는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 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맥주 먹고 공방하는 거, 또 민평당하고 또 정의당 맥주 못 먹었다고 투정 부리는 거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정말 부질없는 짓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유감 표명 좀 세게 해주면 어떻습니까? 야당이 그렇게 원하는데 우리 당도 그래요. 유감 그거 표명 받으면 뭐 합니까? 좀 구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민생 앞에 놓고 서로 간에 민생이라는 명분 앞에 여야 뭐 있습니까? 민주당은 좀 끌어주면 되고 우리도 양보하고도 하면 되고 민평당 정의당 일 끝나고 나중에 같이 호프하면 되잖아요. 맥주는요 일 끝나고 열심히 맥주는요 일 열심히 하고 마셔야지 제맛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를 민주당이 좀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거 좀 수용해주고 우리도 너무 요구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다. 한 가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재훈 의원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예, 아니, 요거는 얘기해. 아니 잠깐만, 요거 얘기해야 됩니다. 들어보시고 아니, 요거는 얘기해요. 좀. 협상하는 과정에 협상 당사자가 협상의 내용을 이렇게 공개해 버리는 거,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정말 우리도 양보해야 되고 민주당 양보해야 되지만 협상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뭘 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수석 부대표로부터 공개되는 거. 저는 이거는 협상 당사자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듣고 제가 질문을 드리죠. 뭐가 공개가 됐죠? 예, 지금 협상 중에 그거 공개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원우 수석 부대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하면 들어간다라고 내민 조건에 당연히 고소고발 취하 또 패스트트랙 철회가 들어있을 거라고는 그것을 꼭 말이 아니라고 지적을 해야지 그렇게 말이 되고 말이 안 되고 그렇습니까? 그건 뻔한 뻔짜죠. 아니, 우리 박홍혜 의원님 뻔한 뻔짜예요. 제가 얘기는 보기에는. 그거는 예? 인정 좀 해주세요. 예. 아니 협상 당사자가 우리들이 만약에 사개특위 가지고 협상하고 있는데 언론에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협상하는 과정을 박홍혜 선배도 밖에 나서 언론에 얘기 안 했고 저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죠, 우리는. 우리는 안 했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인 룰이에요. 근데 왜 했지, 근데요? 예? 그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수석 부대표한테. 알아보시고요. 한 게 맞아요, 근데? 모르죠, 저는. 내용을 모르니까. 근데 왜 이게 흘러나가는 거죠? 모르는 얘기 가지고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안 했어요. 언론에서 이원욱입니까? 이원욱 의원입니까? 아마 이원욱 의원이 공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 아주 친한 동료 의원인데 직접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우리 그렇게 안 해요. 그건 아니에요. 정치 도의자. 자, 알겠습니다. 자, 이 공방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한국당에서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원천 무효를 지금 다시 얘기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정의당도 걸려 있고 평화당도 걸려 있는 문제라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또 결정할 수도 없는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한국당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김정환 앵커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도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협상할 때 처음에 센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 갈등이 고조되는 것이 이걸 진짜로 원하는 건 아니다. 글쎄 저는 모르죠. 제가 지금 원내 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전반적으로 이 정국을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렇게 갈등이 고조되고 하는 거는 타결하기 직전에 좀 갈등이 고조되는 그 장면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저는 정말 20대 국회 크로즈 할 거 아니면 그 민생이라는 명분 아래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요. 다만 감정은 섞여 있겠죠.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 감정이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일하면서 또 대화하면서 녹여나가고 그 이후에 또 맥주 한 잔 먹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중재안으로 오신환 의원이 지금 이번에 지금 맥주회동도 중재를 했으니까요. 제가 발언을 이렇게 치고 들어오지 않으면 두 분이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좀 마음이 급했습니다. 청와대가 나서야 된다. 1대1 영수회담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다시 내놨거든요. 자,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마 돌아오고 싶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셈을 해보면 크게 얻은 게 없어요. 실점이 많았지. 그래서 돌아오고 싶을 건데 돌아오고 싶은 명분을 여당이 제공하라는 얘기는 일견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도 수용할 수 있는 정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패스트트랙을 위해서 민주당만이 한 것이 아니고 사당이 합의해가지고 그 6일 동안에 정말 전 국민과 전 언론이 거기에 집중된 그러한 포커스를 받으면서 또 무려 14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상호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이뤄졌던 일들이에요. 그거를 한 큐에 원천무효 철회라고 하는 말씀은 그것은 아까 장재훈 의원님처럼 그것은 본 마음이 아니고 그렇다 하니까 다행인데요. 처음에 협상을 위해서 센 발언을 던진 거다. 결국은 이 모든 문제는 국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정당 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정당 민주주의의 문제고 의회 민주주의의 문제예요. 왜 멀쩡한 대통령을 자꾸 그렇게 끌어들여가지고 1대1 영수회담 아니면 이 문제가 풀릴 수 없다고 그렇게 끌어들입니까? 그러실 일이 아니고 대통령은 외교 안보 민생 살리는데 전념하시라. 국회 일은 국회가 푼다. 저는 이런 자세가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전국이 결국은 여야만 문제입니까? 이 정치권에만 문제입니까? 대통령은 가장 고도의 정치인이시잖아요. 이 정도로 이렇게 여야가 막 이렇게 엉켜 있으면 이렇게 끊을 수 있는 건 대통령이거든요. 사실은 민주당이 대통령이 이렇게 가자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그 말 안 듣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실타래를 한번 탁 끊어주는 거. 아니 그 옛날 그 얘기 들어보니까는 김한길 대표하고 그 당시에 박근혜 대표하고 굉장히 충돌이 돼 있을 경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불러가지고 예. 자 사학 부분 끊고 가자 해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국회가 정상화된 게 대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정말 어려울 때는 직접 나서서 좀 이렇게 좀 양보를 통해서 네. 끊어주는 것도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예. 저렇게 하시지만 정작 그렇게 되면 민주당 보고 핫바지니 뭐 거수기니 뭐 별별 말씀 다 하실 예, 겁니다. 오늘 예. 2시에 의원총회 이게 있으시죠, 예단을 민주당? 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예단을 보기에는 늘 하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자꾸만 예단을 하세요. 우리 야당을 그렇게 예단하지 마십시오. 예. 황교안 대표 장외투쟁도 뭐 금요일 날 끝나고요. 오늘 2시에 의원총회 민주당도 아니 근데 예정이 돼 의원총회라는 게 있는데 말이죠. 예. 김정혜 의원님. 이게 의원총회라는 게 이게 박범계는 성격도 조금 짧게요. 맞춰야지 소리가 나는데요. 지금 저렇게 오늘 그냥 그럴까 봐 우리가 의총에서 뭐 유감이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들어오시라. 저 자세로 이제 나가면 저 자유한국당에서는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중진들께서 그냥 집단 포화를 또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의원총회가 아니 근데 박범계 쉽지 않습니다. 선배님은 예. 박범계 선배님이 야당일 때 생각했던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당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야. 예단해서 자꾸만 야당의 그 의도를 곡해해가지고 나쁜 쪽으로 자꾸 생각해가지고. 우리 야당할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된다. 야당할 때보다 더 우리 못하니까 야당은 좀 문제는 더 순수한 못하니까. 야당이에요. 우리가 그 우리만큼 민주당이 야당할 때 그 생각 가지고 자꾸만 야당을 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만큼이라도 하면 자, 희망이 있는데 이런 마이크를-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야당복이 있는 더 거죠. 못하니까 지금 민주당은. 문제라고. 자, 마이크 내리겠습니다. 자, 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끝내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